자, 형용사 104페이지 형용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개념부터 먼저 보면 A번 형용사의 쓰임. 자, 우리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형용사의 쓰임은 자, 명사나 대명사를 뭐다? 앞이나 뒤에서 꾸며준다, 수식해준다. 명사를 기본적으로 앞뒤에서 꾸며준다. 이것이 바로 형용사의 기능. 그 다음 추가적으로 thing이나 body나 one, something, somebody, someone, nothing, nobody, no one 이렇게 부정대명사로 끝나는 이런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한다는 것. 그것은 추가적으로 봐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첫 번째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 역할이다. 자, 1번은 명사를 꾸며준다. 형용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2번은 바로 보호 역할이다.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기능을 한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예시를 보게 되면 We climbed a high mountain. 자, 여기에서 형용사를 골라보라 라고 하면 high를 줄 거고, 자, 이 high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뭐다? mountain이라는 명사를 대놓고 수식한다.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형용사라고 부른다. 형용사. 자, 두 번째다. I want something cold. 마찬가지. 이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데 something, someone, nothing, noone 뭐 요렇게 nothing, nobody, no 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 요것은 참고로 알아두기. 다시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것. high처럼 우리는 형용사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얘는 꾸미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이렇게 비동사 달고 나와서 heavy라고 형용사 나왔지. 이 가방에 대한 설명은 비동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방을 보충 설명해주는 뭐다? 보호가 들어야 돼. 특히 this bag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heavy를 우리 뭐라 부른다? 주격보호. 이 자리에 우리는 무슨 자리? 이게 바로 이 자리를 형용사 자리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요것은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부르지. 주어, 동사, 주격보호 이 형식.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자, 이 소식은 made him happy.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소식은 주어고 made는 동사고 him은 목적어, happy는 목적격 보호. 자, 그래서 이때 해피는 결국 뭐냐? 이 목적어 힘을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자리. 이 목적격 보호자리. 이 목적격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들어왔다? 형용사가 들어온다는 거야. 이 자리가 바로 형용사다. happy와 happy. 됐지? 자, 다시 정리하면 영어에서 형용사는 뭐다? 명사를 앞뒤로 대놓고 꾸며주는 것. 두 번째는 꾸미진 않지만 주어든 목적어든 보충 설명해주는 자리. 그 자리에 뭐다? 우리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특히 something, someone, somebody 같은 이런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서 후치 수식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서 후치 수식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자, 형용사의 두 가지 기능 요거 별표 쳐두고 기억합니다. 명사를 수식, 두 번째는 보어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결국 뭐냐면 하나 둘 셀 수 있는, 즉 단수와 복수를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프렌드의 s 붙었네 많은 친구들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복수가 될 때 이때 수식하는 형용사가 따로 정해져 있다. many처럼. many는 복수명사만을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야, 수를 나타내는 꾸며주는 형용사.
자, 그럼 양은 무엇이냐? 양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셀 수 없다는 거지. 결국 비가 내려도 빗물의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피 양을 측정하는 것처럼 수를 셀 수 없을 때는 양 개념.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복수를 쓸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단수를 쓴다. water. 이럴 때는 much처럼 꾸밀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much와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단수 명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many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복수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다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a lot of, lots of. 자, 이것은 뒤에 단수든 복수든 마음대로 다 꾸밀 수가 있다라는 것. 자, 형용사 many와 much는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복수면 many, 단수면 much, 이것저것 다 쓰면 a lot of나 lots of. 우리말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 수 개념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라는 거. 자,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many와 much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보면 a few, a little 나오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보충하자면 이 many 자리에 바로 뒤에 뭐 쓴다? a few 쓸 수 있고 그 뒤에 뭐 쓴다? 이렇게 few 쓸 수 있지. 그럼 이 much 라인을 뭐 쓰면 된다? a little 쓰고 옆에는 뭐다? little. 자, 굳이 쓰자면 우리가 표를 굳이 그리자면 자, 이와 같은 우리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many와 같이 복수명사를 꾸미는 것은 a few. 그 다음에 much처럼 단수명사를 꾸미는 것은 a little. 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아들은 a few와 a little는 뜻이 똑같아. 이 아들은 조금, 약간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few와 a little는 거의 뭐 없는 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many, a few는 복수명사, much, a little는 단수명사 정해져 있고, a few와 a little는 어가 붙었네, 암기하다, 조금, 약간. 그 다음에 few와 little는 어가 없네, 그래서 거의 없는. 이렇게 반드시 암기를 해두고 다시 내려가 보자. 자,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이 a few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를 꾸면서 조금, 약간. 얘는 거의 없는. 그 다음에 a little과 little는 셀 수 없는 단수명사. 뜻은 똑같아. 조금, 약간의, 거의 없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어가 있으면 조금 있는, 약간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수처럼 복수명사 올 때는 자, 기본적으로 a few 복수명사. few처럼 이런 단어 올 때는 뒤에 무조건 반드시 뭐다? 복수명사. 해석도 나는 약간의 책을 읽었다. 두 번째도 a few animals.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 거의 없는 동물이 사막에 살 수 있다. 이 말은 사막에 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때 few는 뜻이 뭐다? 거의 없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 자, 그 다음 밑에 little도 보게 되면 자, little이 들어왔으면 뒤에 무조건 안 봐도 단수명사. 셀 수 없는 단수명사. 무조건 s 못 붙인다. 자, 그래서 약간의 우유를, 그렇죠? 약간의 우유를 차에 부었다. a little milk. 그 다음에 지난 겨울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았다. a little snow. 이렇게 few, little, many, much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는 단수냐 복수냐, 셀 수 있는 복수명사냐, 그렇지 않은 단수명사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도록 하면 되겠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숙지가 되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었다면 문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